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종합소득 공제 중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에 대해서 좀 깊게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의 150만 원을 1인당 공제해 준다 했는데 그때 당연히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쵸?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나이는 불문하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총 급여액 500 이하를 따로 해준 건 이유는 뭐냐면 총 급여액의 경우에 그렇죠. 총 급여액의 경우에 이게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0에 곱하기 0.7, 70%를 자, 근로소득 공제로, 즉 필요 경비로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50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냐 여기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액 500만 원 이하라고 따로 자 해준 거예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도 해당하겠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그 배우자는 그렇고, 다른 가족들, 즉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야 된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게 뭐냐?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이거는 어떻게 뭐 계산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하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소득금액 요건에서 보면, 자, 이 소득금액이라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자,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 자, 뭐, 금융투자 소득금액, 그거 양도소득금액. 일단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이 소득금액은 자 뭐를 의미한다?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을 모두 합쳤을 때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공제 대상 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소득금액 기준 15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쳐져 있다. 그렇다면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의 함에 주의. 즉 뭐냐 하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쳐 있으면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 이하. 이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당연히 됩니다. 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만 20세 장남, 연령은 됩니다. 나이는 되는데 총급여액 300과 사업소득금액 80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에요. 300에서 70% 빼면 90만 원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80만 원 있기 때문에 합치면 얼마죠? 170만 원.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장남의 경우에 자, 나이 요건은 맞지만 소득 금액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적용할 수가 없다. 자, 만 17세 장녀 되죠. 나이로. 하지만 은행예금이자 2천만 원. 분리과세잖아요. 종합소득이 없는 거예요. 종합소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부친 자 나이는 되고 식량 작물 재배업 요거는 과세 제외소득 즉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0이라 보는 거고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은 원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배우자, 직계, 미속, 자녀들은 동거 여부에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직계 존속, 부모님의 경우에 따로 살고 계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살고 있어도 적용이 된다. 연령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금융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나이를 따지느냐? 자, 보면 그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즉 뭐냐 하면 적용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전날의 상황을 따지니까, 자,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 그리고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의 상황에 따지니까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정해진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자로 본다. 좀 말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2024년, 만약에 이제 2024년, 자, 귀속, 만약에, 자, 소득세를 계산한다. 자, 2024년 귀속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면, 20세, 20세까지 된다. 만 20세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20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럼 얼마죠? 2004년생까지. 2004년생까지는, 자, 그 20세 이하라고 봐서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을 빼고, 그쵸? 마이너스 60을 빼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나이를 적용할 때는 그냥 이 현재 우리가 귀속되는 요 연도에서 20을 빼거나 60을 빼서 그 출생자, 그쵸? 거기까지는 적용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세 이하, 그러니까 이 이후 출생자는 되고, 60세 이상 그러면 그 이전 출생자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 나이에 대한 부분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